박재하의 마술쇼는 시작 전부터 열기로 가득하다. 국내 최고의 탈출 마술사. 매번 죽음에 가까운 무대를 선보였던 박재하가 이번에는 불길에 휩싸인 관에서 탈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경진은 어렵게 구한 표를 흔들며 들떠있다. 박재하 마술쇼.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건데. 박준영은 시큰둥한 얼굴로 객석을 살핀다.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왜 돈 주고 봐? 마술이잖아요. 진짜 불구덩이는 아니죠. 진희수는 무대 중앙에 놓인 철제관을 바라본다. 저건 진짜 같은데. 주혜라는 관의 잠금 장치를 살핀다. 박재하는 관 안에 들어가기 전 관객들에게 두 손이 묶인 모습을 직접 확인시킨다. 공연이 시작된다. 박재하가 철제관에 들어간다. 관을 감싼 불길이 빠르게 번진다.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탈출구는 열리지 않는다. 진희수의 표정이 달라진다. 시간 지났어요. 무대 뒤에 있던 조수들이 당황한다. 관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는다. 주혜라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직원들 불러. 강력 1팀이 무대로 달려간다. 이수는 잠금 장치를 강제로 풀려고 하지만 관은 안쪽에서 걸려있다. 박준영이 소화 장비를 가져온다. 불길이 가라앉고 관이 열린다. 박재하는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손목에는 풀리지 않은 밧줄이 감겨있다. 얼굴과 상체는 심하게 훼손됐지만 의상과 장신구는 모두 박재하의 것이다. 관객들은 사고라고 믿는다. 그러나 주혜라는 관 안쪽 벽을 확인한다. 불길이 바깥에서 안으로 번진 것이 아니다. 관 내부에서 먼저 시작됐다. 윤지원은 현장에서 시신을 살핀 뒤 고개를 든다. 사망 원인은 부검해야 알겠지만 화재가 시작되기 전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술쇼 제작자는 탈출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리허설 때는 멀쩡했습니다. 재하 씨가 직접 3번이나 확인했어요. 이수는 관 바닥에 달린 발판을 누른다. 옆판 일부가 밀리며 비밀 통로가 열린다. 장치는 작동한다. 탈출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어요. 혜라는 박재하의 손목을 묶은 밧줄을 바라본다. 그럼 왜 안 나왔을까? 국과수 감식 결과는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지운다. 관 안쪽에서 등유 성분이 검출된다. 일반 공연용 연료와는 다른 성분이다. 준영이 감식 결과를 내려놓는다. 누군가 관 안에 등유를 뿌려놔서 불이 예상보다 빨리 번졌습니다. 경진이 묻는다. 박재하가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을까요? 등유 냄새가 났을 텐데. 이수는 관 내부의 천을 확인한다. 향이 강한 방향제를 뿌렸어요. 냄새를 가리려고. 혜라는 관의 구조도를 요구한다. 관은 누가 만든 거야? 제작자는 박재하가 직접 설계했다고 답한다. 하지만 실제 제작자는 따로 있었다. 해외에서 무대 장치를 만들던 박재하의 쌍둥이 형제다. 경찰서에 한 남자가 찾아온다. 이수는 그를 보자 걸음을 멈춘다. 박재하 씨? 남자가 차갑게 대답한다. 박재영입니다. 경진의 입이 벌어진다. 쌍둥이? 박재영은 동생과 얼굴은 같지만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박재하가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물이었다면 재영은 말수가 적고 사람의 눈을 피한다. 재영은 3년 전부터 동생의 공연 장치를 제작했다. 사고가 난 철제관도 그가 만들었다. 혜라가 묻는다. 탈출 장치에 결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불이 번져도 15초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동생이 탈출하지 못한 이유는요? 재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이수는 재영의 손을 바라본다. 오른손 검지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다. 죽은 박재하의 손에도 같은 위치에 흉터가 있었다. 재영은 쌍둥이라 어릴 때 함께 다친 흔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수의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박재하의 수석 조수 서윤아는 사건 전부터 불길한 느낌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상한 낌새가 있기는 했어요. 혜라가 묻는다. 어떤 낌새요? 사흘 전부터 같은 꿈을 꿨어요. 재하 오빠가 관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꿈이요. 경진이 눈을 크게 뜬다.
예지몽? 네. 혜라는 유나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꿈에서 뭘 봤어요? 불이 났고 관 안에서 오빠가 저를 불렀어요. 그 꿈을 누구한테 말했죠? 재하 오빠한테요. 공연을 취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취소하지 않았다. 유나는 눈물을 닦는다. 오빠는 누군가와 약속했다고 했어요. 이번 공연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경진은 유나가 보여준 메시지를 확인한다. 공연 사흘 전 유나는 박재하에게 위험하니 공연을 연기하자고 부탁했다. 박재하는 짧게 답했다. 이번엔 내가 이겨야 해. 메시지만 보면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혜라는 유나의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는다. 죽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유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박재하의 금융 기록에서는 거액의 빚이 발견된다. 대중에게 알려진 성공과 달리 그는 불법 도박으로 수십억 원을 잃었다. 채권자는 폭력 조직 대명파의 자금을 관리하는 장도식이다. 사건 사흘 전 박재하는 장도식의 불법 도박장에서 목격됐다. 준영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한다. 조폭이랑 마술사랑 무슨 관련인데? 경진이 확보한 영상을 재생한다. 박재하는 장도식과 카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다. 테이블 위에는 돈 대신 마술쇼 공연 계약서와 생명보험 증서가 놓여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도박한 것이 아니다. 박재하의 마지막 공연을 놓고 내기를 벌였다. 박재하가 불의 관을 탈출하면 빚을 없애준다. 실패하면 공연 판권과 보험금 일부가 장도식에게 넘어간다. 영상 속 장도식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웃는다. 나랑 내기하려면 그 정도는 걸어야지. 박재하는 계약서에 서명한다. 내가 살아나오면 끝입니다. 살아나오면. 장도식은 공연 당일에도 극장에 있었다. 무대 뒤 출입 기록도 확인된다. 강력 1팀이 장도식의 사무실에 들이닥친다. 부하들이 앞을 막지만 혜라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간다. 장도식이 담배를 내려놓는다. 경찰이 남의 사업장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박재하 씨가 죽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혜라는 내기 계약서를 내민다. 공연에 실패하면 돈을 받기로 했더군요. 내가 죽으라고 했나? 그놈이 먼저 하겠다고 했어. 준영이 장도식에게 다가가자 부하들이 둘러선다. 그 새끼 잡아와. 부하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이수가 장도식의 손목을 붙잡는다. 놓으시죠. 장도식이 이수를 노려본다. 넌 뭐야? 진이수. 재벌인데 형사입니다. 이수는 장도식의 손에 들린 라이터를 빼앗는다. 불 좋아하시나 봐요? 혜라가 묻는다. 당신이 죽였습니까? 장도식은 코웃음을 친다. 내가 죽였으면 시체도 못 찾지. 공연장에 왜 갔어요? 내 돈이 걸렸으니까. 무대 뒤에는 왜 들어갔지? 그놈이 만나자고 했어. 장도식은 박재하가 공연 직전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한다. 빚을 갚을 테니 내기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돈은 없었다. 박재하는 대신 자신이 보관하던 장부를 넘기겠다고 했다. 대명파가 불법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의 흐름이 담긴 장부였다. 장도식은 박재하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놈은 남 속이는 게 직업이야. 죽기 전까지도 사람을 속였다고. 이수는 장도식의 휴대전화를 압수한다. 공연 당일 박재하가 보낸 음성 메시지가 남아있다. 내가 죽으면 형을 찾아. 장도식은 메시지를 듣고도 재영을 찾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왜요? 박재영은 이미 죽었으니까. 강력 1팀의 시선이 장도식에게 모인다. 박재영은 1년 전 마카오의 호텔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 기록에도 사망자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경찰서에는 자신을 박재영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와 있다. 혜라는 즉시 재영을 찾으라고 지시한다. 재영은 이미 경찰서를 떠난 뒤다. 그가 제출한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는 번호다. 국과수에서는 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죽은 박재하의 폐에서는 연기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그는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숨졌다. 지원이 목 부위 사진을 보여준다. 강한 압박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뒤에서 줄로 목을 졸랐습니다. 사망 시각은요? 공연 시작 최소 2시간 전입니다.
관객들이 본 박재하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렇다면 관 안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는가? 공연 기록을 다시 확인하던 경진이 중요한 사실을 찾아낸다. 박재하가 관에 들어가기 전 얼굴을 가리는 가면을 썼다. 손목을 묶는 과정도 조명이 어두운 무대 중앙에서 진행됐다. 누군가 박재하 행세를 했어도 관객은 알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관에서 발견된 시신은 박재하의 의상을 입고 있다. 이수는 무대 아래 통로를 다시 살핀다. 관 밑에는 사람이 한 명 더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있다. 범인은 이미 죽은 박재하를 아래에 숨겨놓았다. 살아있는 대역이 관 안에 들어갔다. 불이 붙기 직전 대역은 비밀 통로로 빠져나갔다. 이어 아래에 있던 시신이 관 안으로 밀려 올라왔다. 사고가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된 죽음의 마술이다. 헤라는 제작자를 다시 조사한다. 리허설 때 관 및 공간을 확인했습니까? 재하 씨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마지막 장치는 자신만 안다고 했어요. 공연 당일 관에 들어간 사람이 박재하라는 걸 직접 확인했어요. 제작자는 입을 다문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재하는 항상 공연 직전 혼자 준비했다.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사실도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 이수는 수석 조수 유나를 다시 찾아간다. 예지몽 아니죠? 유나의 표정이 굳는다. 무슨 말이에요? 사건 사흘 전부터 재하 씨가 죽는 꿈을 꿨다고 했죠. 너무 정확해요. 관에 불이 나고 재하 씨가 못 나오는 것까지. 그냥 꿈이었어요. 아니요. 계획을 봤던 겁니다. 헤라는 유나의 손목에 남은 멍을 확인한다. 누가 협박했습니까? 유나는 계속 부인한다. 이수는 그녀 앞에 박재하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놓는다. 이번엔 내가 이겨야 해. 이 메시지 박재하 씨가 쓴 것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재하 씨가 이길 거라고 말할 때는 느낌표를 3개씩 붙였어요. 팬들한테 보낸 메시지에도 직원들한테 보낸 지시에도요. 그런데 마지막 사흘 동안 보낸 메시지에는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박재하의 휴대전화를 대신 사용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저는 막을 수 없었어요. 사건 사흘 전 유나는 무대 아래에서 재하와 재영이 다투는 모습을 봤다. 재영은 동생에게 공연을 취소하라고 했다. 장도식과의 내기는 함정이며 누군가 탈출 장치를 이용해 죽이려 한다고 경고했다. 재하는 형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내가 이번에도 들어가면 죽어. 평생 내 뒤에서 장치나 만들던 형이 뭘 알아? 재영은 동생의 멱살을 붙잡았다. 그 장치가 널 살려준 거야. 아니, 내가 형을 먹여 살린 거지. 두 사람의 다툼은 거칠어졌다. 유나는 겁이 나 자리를 피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재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재영은 목에 감긴 줄을 풀고 있었다. 재영은 사고였다고 말했다. 동생이 먼저 공격했고 막으려다 줄이 목에 감겼다는 것이다. 유나는 신고하려 했다. 그러나 재영이 막았다. 내가 잡혀가면 재하가 남긴 빚은 다 내게 가. 장도식은 널 가만두지 않아. 재영은 동생의 죽음을 공연 사고로 위장하자고 했다. 관객 앞에서 죽는다면 장도식이 가장 먼저 의심받을 것이고 보험금으로 빚도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나는 고개를 젓는다. 저는 시신을 옮기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누가 도왔습니까? 몰라요. 재영 씨가 혼자 준비했어요. 공연 날 관에 들어간 사람은요? 유나는 겨우 대답한다. 박재영 씨예요. 예상대로 재영이 동생 행세를 했다. 그는 관 안에서 비밀 통로로 빠져나온 뒤 다시 박재영이라는 이름으로 경찰 앞에 나타났다. 살인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참고인이 된 것이다. 헤라는 재영의 출국 기록을 확인한다. 그는 공연 다음 날 새벽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하려 했다. 하지만 예약자 이름은 박재영이 아니다. 죽은 박재하의 이름이다. 두 형제는 오래전부터 서로의 신분을 바꿔 사용했다. 박재하가 도박장에 갈 때는 형의 신분을 썼고 재영은 무대 장치를 계약할 때 동생의 이름을 이용했다. 이수는 마술 연습실 벽에 붙은 사진을 확인한다. 두 사람은 얼굴이 같지만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라는 차이가 있다. 공연 영상 속 박재하는 왼손으로 관의 문을 닫았다.
실제 박재하는 오른손잡이다. 관에 들어간 사람은 재영이 맞다. 강력 1팀은 항구로 향한다. 재영의 위치는 출항을 앞둔 화물선 주변에서 확인된다. 준영이 운전대를 잡고 속도를 높인다. 경진은 항만 출입 기록을 살핀다. 박재영이 장도식 부하들과 같이 있어요. 헤라가 묻는다. 장도식이 도피시키는 건가? 이수는 고개를 젓는다. 잡으러 간 겁니다. 재하가 숨긴 장부를 찾으려고. 항구 창고 안에서 재영은 장도식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장도식은 재영에게 동생이 훔친 장부를 내놓으라고 한다. 재하가 죽기 전에 형을 찾으라고 했어. 이유가 뭐야? 재영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 새끼가 죽으면서까지 숨긴 게 어딨어? 나도 모릅니다. 장도식이 재영의 가방을 빼앗는다. 안에는 현금과 여권, 작은 마술 상자 하나가 들어있다. 상자를 열자 아무것도 없다. 재영이 손가락을 움직이자 장도식의 재킷 안에서 메모리 카드가 떨어진다. 장도식의 얼굴이 굳는다. 재영은 그 틈을 이용해 창고 밖으로 달아난다. 강력 1팀이 입구를 막는다. 이수와 재영의 시선이 마주친다. 그만하시죠, 박재영 씨. 재영은 반대편 출구로 몸을 돌린다. 헤라가 길을 막는다. 박재하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고였습니다. 사고를 공연으로 위장한 순간부터 사고가 아니야.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서유나 씨가 다 말했습니다. 재영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이수가 한 걸음 다가간다. 동생 목에 줄을 감은 건 당신이야. 아니야. 그럼 누굽니까? 재영은 도망치려다 준영에게 제압된다. 수갑이 채워지자 그는 끝내 고개를 숙인다. 장도식은 메모리 카드를 삼키려 하지만 경진이 그의 팔을 붙잡는다. 헤라는 장도식과 부하들까지 현장에서 체포한다. 메모리 카드에는 대명파 불법 도박장의 장부가 들어있다. 장도식이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도박 빚을 이용해 협박해온 기록도 남아있다. 하지만 박재하의 죽음과 직접 연결된 증거는 없다. 재영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을 죽인 사실을 부인한다. 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헤라가 유나의 진술을 들이민다. 당신이 줄을 풀고 있었다고 했어요. 죽이려고 감은 게 아니라 살리려고 푼 겁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죠? 누가 죽였는지 알았으니까. 이수가 묻는다. 누굽니까? 재영은 조사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본다. 나를 풀어주면 말하겠습니다. 협상할 처지가 아닌데. 그 사람을 잡고 싶으면 필요할 겁니다. 이름부터 말해요. 재영은 입을 다문다. 헤라는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증거는 충분해 보인다. 유나의 목격 진술, 신분 위장, 시신 은폐, 공연 사고 조작까지 모두 재영을 가리킨다. 하지만 윤지원에게서 연락이 온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강력 1팀은 국과수로 향한다. 지원은 2장의 지문 기록을 꺼낸다. 시신의 얼굴과 치아가 심하게 훼손돼서 소지품으로 신원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가족 기록과 다시 비교했어요. 준영이 묻는다. 피해자가 박재하가 아닙니까? 유전자만 보면 쌍둥이라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지문은 달라요. 지원은 시신의 오른손 지문을 가리킨다. 죽은 사람은 박재하가 아니에요. 이수의 눈빛이 굳는다. 그럼 누구죠? 박재영입니다. 경찰이 체포한 남자는 자신을 박재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짜 박재영은 관 안에서 죽었다. 살아있는 남자는 박재하다. 헤라가 곧바로 조사실로 달려간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병원으로 이송된 뒤다. 조사 도중 복통을 호소했고 당직 경찰이 구급차에 태웠다. 확인 결과 병원에는 도착하지 않았다. 구급차도 가짜였다. 이수는 남자가 앉았던 의자 아래에서 카드 한 장을 발견한다. 카드 앞면에는 박재하의 공연 문양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다. 첫 번째 탈출은 성공. 경진이 경찰서 출입 기록을 확인한다. 가짜 구급대원 중 한 명은 장도식의 부하가 아니다. 공연 관계자도 아니다. 그 남자는 사건 사흘 전 마술 연습실에 들어간 기록이 있다.
박재하와 박재영이 다투던 바로 그날이다. 혜라는 즉시 서유나에게 전화한다. 받지 않는다. 수사팀은 유나의 집으로 향한다. 현관문은 열려 있고 방 안에는 유나의 휴대전화만 남아있다. 책상 위에는 다음 공연을 위한 새 계약서가 놓여 있다. 공연자 이름은 박재하다. 공연 제목은 마지막 탈출이다. 장소는 폐쇄된 대명파 도박장. 공연 시간은 오늘 밤 12시다. 그때 이수의 휴대전화로 영상이 도착한다. 의자에 묶인 서유나가 보인다. 그 뒤에 살아있는 박재하가 서 있다. 박재하는 형의 얼굴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죽음을 꾸미고 형을 관 속에 넣은 사람이었다. 이수가 이를 악문다. 형을 죽이고 자기 장례를 치른 거야. 혜라가 영상을 자세히 살핀다. 박재하 뒤에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서 있다.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손에는 대명파 장부가 들려 있다. 그 남자가 박재하에게 권총을 건넨다. 이번 내기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박재하는 총을 받아 유나의 머리 쪽으로 향한다. 그러나 그의 손도 떨리고 있다.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다. 영상 속 남자가 말한다. 진희수에게 선택하라고 해. 박재하가 이수를 바라본다. 형, 나랑 내기 하나 하자. 서유나 씨 풀어줘. 12시까지 날 찾으면 이 여자는 살고 못 찾으면 장부와 함께 사라져. 박재하. 그리고 하나 더. 박재하는 옆에 놓인 관의 덮개를 연다. 그 안에는 의식을 잃은 주혜라의 옛 동료 정민재가 묶여 있다. 혜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박재하가 마지막 조건을 말한다. 둘 중 한 명만 살릴 수 있어. 영상이 끝나기 직전 얼굴을 가린 남자가 이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이번에는 내 돈으로도 둘 다 못 구해.